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는 최영일입니다. 네, 이 방송을 하면서 가끔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고 제가 뭐 상대 패널이 되거나 혹은 뭐 같이 여러 명이 집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그 방송 프로를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요, 이 모친은 제 편을 안 드시고 황장수 소장님의 팬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둘이 설전을 벌이고 나오면 너는 왜 황장수 소장님 말이 맞는데 거기에 자꾸 말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전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섭섭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팬이고요.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파이팅! 여러분 2부 하겠습니다. 2부는 어제 참 의미심장한 날이었어요. 그제 저녁에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그렇지만 했죠. 어제 아침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503호 네네. 수의가 아니죠. 사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이 명찰을 달았더만 503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갑을 차고 수갑을 차고 왜 또 수갑을 찬 모습을 안 가리고 보여줬는가? 국민들로 보고 상처받은 마음에 더 좀 받아라. 속이 시원하냐?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면 네. 주인공 러셀 크루가 네. 마지막에 이제 죽이고 황제를 네, 죽이고. 황제를 죽이고 이제 만족하느냐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영화의 관객들이 자꾸 영화 보고 자극적이고 막 에로틱하고 이런 네. 거를 요구하니까 이 할리우드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예, 리들리 스코트 감독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독이 시청자, 그러니까 이 관객들한테 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만족하느냐 이걸로 해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극중이 아니라 극 밖에 있는 현대 대중들에게 네. 어디까지 위혈이 낭자하고 뭐 섹스가 등장하는 이 정말 선정적인 걸 원하느냐라고 이제 네.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해석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런 날이 있었고 또 네. 오후에는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추도식이면 좀 애절하고 슬퍼야 되는데 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밝았죠. 한마디로 전성 기념절, 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음, 이 불행하게 이제 자살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비극으로 막. 예,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와서 어제 4대강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날짜가 딱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렇게 이제 성전 보고대회를 하면서 전성기념일을 연상케 하고 어제 또 하이라이트는 저는 스님이 한 명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노건호 씨. 노건호 씨 네네.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노건호 씨가 빡빡하게. 삭발을 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음, 굉장히 이 스님에 가깝게 음. 어울리더라고. 근데 본인이 2년 전에는 저는 어제 노건호 씨 인사말은 방송에 그 뭐 하다가 듣지 못하고 방송이 끝나버려서 못 들었는데 노건호 씨가 2년 전쯤에 거의 정오와 분노에 차서 네. 그 추도식에 온 김무성 당시, 대표에게.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네. 들으라고 굉장히 독설에 찬 독설이죠. 예. 분노에 찬 독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삭발을 했길래 음, 야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고 삭발을 했으니까 음. 오늘 또 저 분위기에 무슨 말을 할 건가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앵커가 또 여자 앵커께서 이렇게 저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황 소장님이 해설을 좀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옆에 남자 앵커가 그 부분을 네. 해설해가지고 방송 그만두고 싶냐고. 저 해도 뭐 보기가 좋습니다 할 정도로 하려는데 네, 네. 근데 이분 또 어제 자기가 또 추대사를 하면서 네. 전국에 탈모증을 앓는 분들에게 네. 뭐 힘을 내라고 맞아요. 위로를 전한다. 위로를 전한다고 또 그 이야기를 했고 네. 어제는 완전히 유머에 맞아요. 뭐 이 미국식 유머를 미국식이 보였더라고요. 뭐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대한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줄 알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안 했든 아마 노건호 씨야 저게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인지하는 순간
이 저 실시간 포털 검색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노고노, 뭐 탈모 여러 가지가 그건 있었습니다만. 출마하려 그러나 네. 검색을 의식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되는 게 요즘에 젊은 분들도 워낙 탈모 고민자가 많은데 황 소장님은 머리가 나도 뒤에가 멋지시잖아요. 뒤가 좀 빠지고. 아니 저 50대 나이가 되면서 안 빠지는 면 이상한 거고 아, 그래요? 머릿결이 가늘어지고 듬성듬성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머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뭐 반백 혹은 이제 올백이 되셔도 이 머리털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 걸린 분들은 그게 정말 큰 고민인데 어제 그 얘기도 한 거죠. 그 노건호 씨도 이 탈모 반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겨서 원형 할수 탈모가 없이 여러 군데 이렇다. 생기 뭐였구나. 스트레스에 의하면 원형 탈모인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시민성 탈모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잔이 생기는 탈모도 있고. 우리 그런데 옛날에 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네. 2부로 깎아주세요, 3부로 아, 깎아주세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또 2부가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가 리브로 깎아주세요 이랬던 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도대체 2분이 3분이 4분이 그렇죠, 그렇죠. 리븐이 뭔 말인가 몰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얼마나 짧게 깎느냐. 그렇죠. 머리의 길이죠, 길이. 예. 그러니까 2부는 완전 짧은 거고 3부는 조금 있는 거고 스포츠형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저 이 두발 자유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두발 자유화가 돼서 이때부터 이제 2년 동안 자유화였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네. 교복 입고 삭발. 저기 네. 이렇게 하고 3학년 때 조금 풀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저보다 두 학번 선배이시니까 네. 그렇죠. 비슷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머리를 2부와 3부 차이. 지금 생각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스포츠 머리. 3부를 네. 굉장히 이렇게 따졌는데 따졌죠. 어제 노건우 씨는 그 몇 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거의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빡빡. 하듯이 깎은 다음에 이렇게 또 이 칼로 네. 이렇게 뒤로 살짝 밀은 것처럼 그걸 뭐라고 빡빡 하냐면 하던데요? 완삭이라고. 완삭이던데요? 완삭이었죠. 완삭이었죠. 완삭.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영화 배우 율브리너 헤어스타일이죠. 율브리너 헤어스타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오늘 어제 추도식이 있는 줄은 노건우 씨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보름 전쯤에 완삭을 네, 하면 네. 조금 길어서 약간 까맣게 해서 네, 네. 조금은 보기가 나았을 건데 네. 추도식 전날이나 전전날쯤 완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건우 씨가 이제는 또 국민들한테 서프라이즈 음. 다 긴장을 시켰다가 이거 완전히 스릴러나 공포 영화다. 아, 오늘 공포 장면이 연출되겠다 했다가 준비된 거 아니냐? 의외로 코미디 영화로 네. 반전을 하는 네. 어쨌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죠. 보기는 좋았습니다. 만약 그게 이제 일종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면 전 노건호 씨가 대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말 화제가 됐고 그리고 그 유머 멘트가 모든 방송에서 다뤄졌는데 자, 이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정부에 지금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만 단순히 탈모 때문에 탈모가 여러 군데 생겨서 빡빡 밀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고 그 다음 멘트가 또 촌철살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겼다 울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 직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건호 오늘 삭발한 채로 나타난다. 그게 아마 네. 소문이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현장 가서 본 분들이 입소문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가지 않았죠.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장 격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뭐 속이 쓰리든 말든 가는데 노건호 씨가 삭발했다니까 이제는 이긴 마당에 오늘 앞에 앉혀놓고 무슨 모욕을 뭔 당할까? 소리를 들을지 몰라가 네. 그냥 박명우 사무총장이가 네. 하는 분을 보냈어요. 쫄뱅이 간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 박명우 총장은 어제 노건호 씨가 삭발을 하고 올라와서 마이크 딱 잡았을 때 저는 이제 또 무슨 소리가 나올나 싶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건데 근데 말씀하신 예전에도 노건호 씨가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죠. 직격탄을 날릴 때 사실 마지막에는 예의를 갖추는 듯 아주 꼬집어 비틀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인배 풍모가 넘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NLL 등등 사초 논란 제기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집권해서 좋으냐 이것들아 이런 이제 일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풍모 좋은 사람 하면 또 김무성 대인배 대표밖에 없잖아요. 우대 풍모야 우대. 뭐 한국에서 근데 오늘은 또 이게 그 노루 패스가
너무 재밌어요. 야, 나 노룩 패스라길래 이게 뭔 소리냐 했는데. 저도 무슨 뭐 시스루 패션처럼 그러니까 농구 옷 얘기인 줄 알았죠. 그때 농구 선수가 저쪽 쳐다보면서 줄 거라고 보고는 이렇게 안 본 채 이렇게 공 그럼 제가 딱 받아서 네, 딱 맞는 그렇죠, 거라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를 좀 정리하고 네.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하면서 거죠. 일본 여행을 혼자 간다 해가 갔는데 네. 또 그 사람 또 옷은 잘 입으시잖아요. 옷 잘 입죠. 뭐 네, 좋더라고요. 그 부잣집에 해가지고 캐주얼한 네, 분위기. 아들인데 캐주얼. 그런데 왔는데 보좌관이 이제 출입구 딱 놓으니까 이제 이거 가방을 딱 네. 들고 오다가 이렇게 딱 숙이는데 앞을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가방 캐리어만 손잡이를 쭉 밀어서 그러니까 수행원 양복 입은 수행원이 딱 봤는데 처음에 이걸 편집을 잘 하면 왜 캐리를 쑥 밀고 앞으로 본인은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쭉 가요.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걸 풀샷으로 보면 옆에서 이제 수행원이 딱 그걸 캐치해가지고 가는 건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무대의 측근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이게 문제될 게 없다. 뭐냐 하면 VIP 의전으로 보통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나오는데 하는데 보통 VIP 네. 예전으로 해가 할 건데 그런데 여기가 일반 입국 게이트로, 네, 게이트로 네, 나오는 일반인들이 나오는 출국 게이트로 자기가 캐리어 끌고 나오다가 앞에 기자들이 도열해서 카메라 들고 쫙 있으니까 기자들이 날 지금 인터뷰로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서 헉 하는 순간 수행원은 옆에 와 있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툭 밀어줬는데 그 사포터를 네. 빨리 이렇게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럼 해명을요 제 생각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원하고 이 휴식 시간에 캐치볼을 좀 합니다. 그래서 툭 던지면 툭 받는 게 우리가 팀 플레이가 잘 됩니다.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럼 좋은데 2차 발언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느냐 이걸.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해프닝이고 이게 무대가 모리시키로 일본 갔다 오면서 참 큰 웃음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가끔씩 뭘 진지하게 하고 또 연출하려는데 항상 그게 좀 엉뚱한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일각견이 정치권에 가끔 웃음을 주는 부분은 해프닝은 메이커죠. 지난번에 총선 때 공천을 앞두고 옥새 들고 옥새를 나르샤. 들고 나르시아라는 걸 저 당시 자신들은 재밌다고 새누리당의 홍보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옥새 들고 날랐다고 그냥 한간에 해자만 되면 되는데 네. 그걸 하는 바람에 더 보는 이 보수 지지자들 아니, 중에 부하가 치민 사람이 더 많게 맞습니다. 만들었죠. 친박 비박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국민들이 보수 지지층까지도 염증이 난 상황에서 그걸 홍보물이랍시고 만들어 놓으니 분통 터지게 만들었다고. 또 그 전에 특히 보면 지지층들. 이항구 공천위원장하고 다투어서 네. 이제 당사에 내려갔는데 네. 영도 딸이 옆에 자신 당사 있는 건물에 네네네. 그렇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네. 강 위에 서서 이제 바다 위에 다리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거죠. 저 내려다 보는 장면이 보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그렇죠.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좀 이 완급 조절이 되지 않아가 맞아요. 좀 지나치게 쇼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달래로 내려간 음. 당직자 뭡니까 당이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가 또 내려갔더니 무슨 해치게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별 악의 없이 이렇게 이제 툭툭 일을 하는데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대외적으로 마지막에 완결되어서 네. 보여질 때는 좀 웃음을 주거나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웃음을 완전히 많이 주는 게요. 그 이제 노룩 패스, 노룩 패스가 너무 회자가 돼서 실검에 오르고 그 편집한 짤이라 그러죠, 짤. 네. 그게 SNS에 쫙 퍼져 돌아다니는데 저도 오늘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손목 네. 스냅이 뛰어났다. 손으로 손목. 그 큰 가방을 탁 밀어갖고 정확하게 보좌관한테 보내기가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돼요. 이것을 딱 이게 지금 대중의 관심이 노룩 패스에 쏠렸구나 그래서 G마켓이라고 저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농구공 파는 데 씁니까? 아니 온라인 쇼핑몰을 다 팔아요. 네. 모든 걸 다 파는데 여기서 무슨 광고 카피를 하나 툭 던졌냐면 이 G마켓에서 판매하는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캐리어 바퀴 달린 캐리어 아닙니까? 네. 캐리어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옆에 수행원이 안 보이면 말이죠. 툭 던진 캐리어가 저절로 혼자 어디 굴러가서 차에 실리든가 혼자 집으로 가든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이걸 풀샷으로 보면은 수행원이 딱 캐치해서 이제 차로 끌고 가는 거죠. 옆에 같이 이제 가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 재밌는 장면을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주목 트래픽이 생기니까 딱 G마켓이 저는 그 카피가 대박이다. 가끔 자율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대중들을 그렇게 즐겁게 만드시는 분이
또 지지율은 크게 그렇죠. 높지 않은 거 그렇죠.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대중을 향한 대중적 기질과 또 이 지지율 관리 차이에 좀 괴리가 있는 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능의 재능은 뛰어나시나 정치적 리더십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한때는요 대선 후보 1위를 찍었는 때도 있어요. 그냥 한때가 아니라 한 7, 8개월 오래 찍을 찍었어요. 했죠. 맞아요. 네. 이 문재인 후보하고 당시 주거니 받거니 여야에서 여야 1위를 나란히 이제 경쟁을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꺼진 것에는 웃음 주는 건 전 좋아요. 해프닝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총선 전에 또 미리 찍은 광고는 그 바바리 휘날리고 영웅본색처럼 한강변 호수부지에 있는 한강변에 앉아가 네. 그 추리닝 입고 있는 젊은이한테. 전형적인 노량진의 네. 공시족처럼 보이는 그렇죠. 백수 같은 젊은이한테 그렇죠. 또 한마디 하잖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 말은 네. 장수원 씨라는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가 자, 잭스 키스. 네, 네. 너무 연기를 못하니까 로봇 연기의 네. 창시자 네. 그걸로 오히려 인기를 더 얻었는데 일부러 또 로봇 연기를 네, 연출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대사를 쳐도 다 똑같이 들리는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건데 그걸 이제 패러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촉은 또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왜 이 바른정당은 이렇게 좀 이번에 부각되지 못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새 보수의 희망이라는 말이 좀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국면 들어와서 여야 공수가 교대됐을 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자유한국당 아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얘기도 일부에서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야당으로 날카롭지 못할까? 왜냐하면 이 이전 정권 내내 당했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그러면 한번 이를 갈고 공수가 딱 바뀌었을 때 그래 이제 우리가 칼자루 잡았어? 그러면 인사청문회 세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강효상 의원 뭐 몇 명 이렇게 떴습니다만 오히려 개인이 혼자 물고 늘어지면 그 개인이 너무 좀 이제 과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팀 플레이가 안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당권 전쟁 중이잖아요. 대선 끝나고 당권 전쟁 중이니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데 어찌 보면 지금 집권 이 민주당 빼고는 의석이 가장 많은데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힘을 별로 못 쓰는 게 저는 지금 또 친홍이 생기는 것 아닌가. 아니, 이미 친박은 존재하고. 이미 진홍이 네. 생겨서 6월 4일 날 귀국을 한답니다. 아 그래요? 날짜 네. 나왔습니다. 조기 귀국해서 몇 달간 있을 거다 할 때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분은 미국에서 조용히, 원래 한두 달 있는다 그랬잖아요. 네, 조용히 있을 분이 아니다. 음. 그래서 6월 4일 날 귀국해서 특유의 독설로 자유한국당의 전대를 2달 뒤에 하지 않습니까? 7월에 하니까 예, 7월 3일. 그걸 뒤 흔들겠다. 아마 당 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친박 쪽에 지금 주자가 마땅찮아서 될 가능성도 있다. 아, 될 가능성도 있다. 아,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전 네. 소장님 고견을 지금 이왕 청기 누설 하신 김에 네. 한 몇 프로로 보세요? 될 가능성이. 홍이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 저는 일단 홍이 당권을 장악하는 부분이 이 홍의 어떤 신보수주의라는 미국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가치가 사실은 방향이 틀렸고 네. 태형적이라고 봅니다. 태형적이다. 친박과 홍이 음. 둘 다 태형적으로 가는데 근데 정치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병신 같으면 내가 되거든요. 맞네요. 그런데 그렇죠. 홍에 대해서 홍문종 씨가 친박을 대표해서 놓은다. 홍문종 씨가 병신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 해명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런다니까 음. 뭐 상대보다 내가 씹는 이빨이 더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가 고기 한 점 먹을 때 나는 고기 10점 먹을 수 있으니까 이기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 이제 기술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의외로 높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볼 때 찍지 볼 때 안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유한국당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친박들 중에 당 대표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까지 갔을 때 자기들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당장 자기 지역에서부터 지역 선거에서 져버리면 지금 그것밖에 안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되는 게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뭘 우리가 반성을 하고 탄핵의 선을 긋고 새 비전을 만들어서 해볼 거라 이걸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당장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한 1년쯤 지나면 또 실순이 뭐니 해서 또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생기겠죠. 침노하던 버릇 어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80이지만 쭉쭉쭉 떨어져서 4, 50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야당만 딱 붙들고 앉아서 공격만 잘하면 그걸로 득점 포인트가 된다. 국민들이 뭐 좋아서 찍냐 못 죽어서 찍지 우리 찍어주지 어디 가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늘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에는 홍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6.8이다 했는데 내가 방금 이 반짝이는 이 통찰이 하나 나타나서 영감을 받으셨군요. 바른정당은 엄청나게 선전한 거다.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입니까? 120석. 바른정당은 몇 석입니까? 지금 20석이죠. 그러면 몇 배가 간신히 많습니까? 원내교섭단체. 몇 배가 많습니까? 6배 많죠. 정확하게 6배 많죠. 네. 그러면 6.8에다가 6을 한번 곱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66이? 66, 36, 68, 48. 그러네요. 그러면 40.8%잖아요. 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하고 거의 어스피로 보면 그러네요. 얼추 그렇게 맞네요, 얻었다.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는 그러네요. 계산. 그 다음은 뭐 거기 수준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딱 모여가 이 딱 의원들만 20명 모여가고요. 이 숨어서 적어내라. 무기명으로 적어라. 이 당에 진짜 당신 앞으로 한 다음 총선까지 3년 동안 있을 거냐, 갈 거냐. 그렇게 해갖고 적어갖고 깝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진짜로 적어주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비판을 안 할 거니까 앞으로 한 2달 안에 빨리 가시라 하고 원복해라.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을 포기해야 됩니다. 돈에 집착하고 원내 교섭단체에 집착하는 게 지위에. 아니라 6명이든 5명이 남더라도 제가 옛날에 6명인 정당에 대표 비서실장을 했어요. 네네네. 국민중심당에. 네. 6명이라도 허리띠 그때 싸매면 대표가 누구셨죠? 그때 6명 정당의 대표가 2명이었죠. 심대평, 심국감. 심대평. 그래서 조그마한 정당에 과거에 비서실장이 네? 할 것도 없는데 충청지사. 네. 대표는 2명이라서 한 번은 충남에 도청에 갔다가 한 번은 또 저기 그분 사무실로 갔다가 네. 발행이 찢어주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대표 2명 있는 정당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소수정당이어도 괜찮다. 저는 오히려 정의당처럼 정의당 다른 6명인데. 정당은 작고 강한 한마디로 보수 이념 정당으로 가야 된다.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계획 성향을 가진. 그래서 나갈 사람이 빨리 나가서 바른 정당의 덩치도 작게 만들어서 슬림화하고. 네, 거기에 가치에 공감하는 직원들만 당직자들만 데리고 가야지. 그 사실 바른 정당에 온 사람들이 여당하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다 당직자도 여당이었죠. 단직자도 흔들려. 그리고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깨지는 불안해. 거는 내가 볼 때 시간 문제야. 20석이.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한번 이렇게 비공개로 적어내기 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존중한다고 빨리 내보내야 5명이든 6명이든 남아서 그 사람들이 재밌네요. 하고 싶은 대로 한마디로 일종의 벤처 정당처럼 꾸려가야 바른정당이 산다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에 빠져드는데 이게 항상 이제 국회의원들을 떠올리면 현실적으로 기득권이 문제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는 사람을 욕하지 않을 그러려나. 거니까 조용히 그냥 무소속으로 하고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절대 가라. 비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한 달 차이로 이번에 떼거지로 몰려가다가 철새 시 13명이 가다가. 네. 한 명은 또 돌아왔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명씩 한 열흘씩 차이를 두고 빠져도 되니까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다 빠져주길 바랍니다. 이러면 한 명씩 빠져가 무소속으로 좀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들어가면 근데 돼요. 이제 저의 고민은 뭐냐면 그 말씀에도 상당히 이제 이거 재밌겠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그게 전공법이네, 이게 옳은 길이네와 현실은 이제 계속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6명이 남든 5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바른정당 안에 2개의 개가 있는 거예요. 김무성계와 유승민계. 그러니까 아까 2대표가 있는 작은 정당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게 확 떠오르는 게 리더가 한 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가 이념 정당으로 지금 김무성계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갈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모든 배려를 해줄 거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 또 그 이념적인 보수 정당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줄여 들어가. 우리 뭐 사무실만한 사무실에 당사를 갖고 가더라도 오늘 와보니까 좋은데요? 미래 우리도 좀 경영연구소? 이따가 잘 되면 개혁 보수 당을 만들려고 이랬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하신 건데. 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래서 딱 그렇게 가야 이 당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게 되면 내부 모순으로 안 되고 네. 또 열성 지지자들이 힘을 실을 수도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렇죠. 언제 또 탈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색깔 다 다르고 똘똘 뭉쳐서. 보수도 왜 이념 정당이 못 됩니까? 아니 원래 보수가 더 이념 정당이면 또렷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가 많이 왜곡돼서 흘러온 거죠. 예. 현실 정치 속에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야기를 좀 하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 주간에 이게 지금 주말에 올라가는 네. 방송이죠. 네. 이번 주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은 역사와 운명이에요. 이게 40년지기 뭐 방송에서 이제 몇몇 군데는 분석을 하던데 박근혜와 최순실 자 이제 처음으로 법정에서 7개월 만에 만났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만날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한 중반 정도, 7개월 전. 제일 마지막에 9월 이후. 줄 때가 그렇죠. 7, 8월 9월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살짝 자, 조용해지면 들어올게. 그리고 독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10월에 바로 이제 검찰에 잡혀서 여기 구속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탄핵당하죠. 구속되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등장하죠. 7개월 동안 이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됐고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미 아니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국가는 다른 대통령이 이제 딱 정권을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은 기가 막혔을 거라고 봐요. 뭐 서로 눈도 안 마주쳤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서로에 대한 원망이든 서로에 대한 뭐 만감이 교차했겠죠. 하나는 이 장면.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가 밤에 외신의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이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서울구치소에서 후송차를 타고 가서 갈 때 거의 생중계를 제가 방송에서 보면서 같이 이제 논평을 했는데 근데 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밤에 집에 가서 SNS를 보니까 외신에는 외신은 모자이크 처리 안 하니까 안 하셨죠. 우리가 은팔찌라고 부르는 그 또렷하게 수갑을 딱 차고 있는 호송차에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는 정말 좀 그 이미지에 충격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하면 기술적으로 옷이든 네네. 뭐 펄러든 수건을 김기춘 가르쳐 전 해주잖아요. 비서실장 수건을 두르더라고요. 그러는데 본인이 음. 그걸 갖다가 보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어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는 부분이요. 보는 국민들 앞에도 상당히 고통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불편하죠. 근데 박 대통령은 그 부분을 보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싶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의도했을까? 그럼 뭐 본인을 갖다가 석방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더 뭐 이렇게 순교자적 분위기. 분위기를 하는 것이냐. 자 그렇다 하면 이건 좀 과학적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한 거는 전 세계에서 현직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한 10여 차례나 잘못해서 네. 저는 최순실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한 10번 정도의 이런 구속을 피하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할 방법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임기를 채우는 방법도 있었고 또 임기를 채우면서 정치적인 딜을 할 방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 판단을 한 10번이면 10번을 다 잘못하면서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점차적으로 권력을 박탈당하면서 구치소로 걸어 들어갔죠. 우병우 같은 경우는 아직 구속도 안 됐고 3인방 중에 2명도 구속도 안 됐는데 이제만 본인이 감옥을 갔다라는 부분은 역사에서 권력이 저렇게 우습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촛불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촛불 세력을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자 이해가 안 그래서 가는 행동이에요. 자 뭐 이제 봉화 마을에서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거기서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를 차근차근 듣다 보니까 저는 대체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노건호 씨 분위기, 뭐 승리의 분위기. 사실은 비극적으로 돌아간 대통령에 대한 8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아주 이 비장한 날의 추도식인데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 이제 지금은 이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인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금의 환향, 어찌 보면 좀 수건을 풀었다, 이 9년 만에 정권 교체했다, 승리감의 도취 이런 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가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돼 있지 않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지난 20년을 성찰해서 네네, 좋은 메시지가 성공한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성찰이라는 이야기가 키워드도 좋았고, 자, 임기 중에 나는 이 자리에 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매년 거기를 가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서 퇴임하면 다시 여기 와서 추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친노의 잔치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 매년 와서 노무현 대통령과 붙들고 있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 노 대통령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 긴 안목의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저는 뭐 박수 쳤어요. 마음속으로.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이 어제 있었던 일의 한 장면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가면 이 10번 이상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국면에서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 초보 운전자가 직진밖에 못해. 오로지 직진. 이런 것처럼 뭐 앞에 바리케이트가 나오면 받고 돌벽이 나와도 받고 지나가고 가는 것처럼 쾅쾅쾅쾅 가다가 결국은 눈 떠보니까 구치소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인 기술 혹은 최소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자기와 세력을 살리기 위한 생존 전략,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생각 혹은 능력, 이게 아예 없었던 겁니까? 제가요 3인방을 멀리 보내야. 그건 정윤회 의원 유출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유출 직전에도 했어요. TV 조 시사 탱크에서 저는 그 들었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음. 그리고 또 솔직히 비공개적으로 이런 그런 발언들이 진행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내가 뭐 박관천이 같은 정부 요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나도 또 듣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은 이후에 내가 지방에 강연을 가면 그 단체에 이미 한 5월달에 황장수 왜 불렀냐 하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정말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모르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정권은 스스로 포위되어 가는 부분을 너무나 즐기고 있구나. 또 마지막에 보면 태극기를 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 물론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을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이 흘러가는 대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본인이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건 자신의 책임이고 그 모든 결과는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을 구출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고 끝까지 가면서 1월 1일 기자간담회나 1월 25일입니까? 정규제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 마지막까지 자신을 스스로 얽매여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탄핵 발표한 3일 전에 정말로 본인이, 내가 TV 나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진하여야 할 거라고 좀 봤습니다. 저도 그 기대를 끝까지. 그건 상식적인 판단이죠. 안 되더군요. 근데 그거를 까봐야 까서 내가 이기는지 졌는지 패를 보겠다고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벼랑 끝 전술인데, 네, 정말 치킨 게임에서 결국은 브레이크를 마지막까지 밟지 않고 벼랑으로 날아가 버린 거랑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적어도 박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온다면 친박으로 공천을 받고 자신이 박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바람을 잡았던 적어도 한 20명은 재판정 앞에 도열을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대통령 뒤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어리라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방향도 잘못됐거니와 어리도 없는 거라. 이건 그야말로 잡놈에 불과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러니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속된 이후에는 그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삼성동 자택에 있을 때까지는 일부 얼굴을 보였어요. 도열도 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아침 이후에 그들은 사라졌어요. 투가면 여왕을 유폐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왕정이라 하면 왕이 폐위대가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갇혀있다 하면 그 앞에 위리 안치된 지역 앞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아니 프랑스 대혁명 때 왕당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때도 왕당파가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맞아요. 내전을 벌리면서. 이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보수의 실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역사의 반동이라고도 하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공화정이 들어서 또 혼탁하지 않습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뭐 사람들 목치고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억눌렸던 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번 판을 뒤집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깔끔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유혈이 낭자하고 사회 혼란이 과도적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또 왕당파라든가 복고주의자들이 한번 또 다시 뒤집어요. 그 엎치렀다 뒤집었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야 민주적인 제도도 정립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당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혼자 수갑차고 뭔가 시그널을 외부에 보내는데 아니 일부 정말 순수한 국민들은 눈물도 흘리고 일종의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 150명이 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예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제가 어제 한 3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논평을 했으니까 딴에는 제가 저 중도입니다. 저 중립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열불나는 평론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나도 입장이니까. 열불나는 네네. 평론가가 됐는데 뭐 아이고, 우리 더 최영이야 심하죠. 볼 것도 없지. 그리고 이런 좌빨 뭐 이제 이러시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저는 그냥 프로필을 그 포털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계정이나 뭐 트위터 계정이나 이메일 혹은 네이버의 쪽지로 메시지가 가끔 날라와요. 근데 어제는 다른 날보다 몇 개가 더 와서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염장 치르냐? 이분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XX 뭐 새끼 뭐이씨 뭐들이 그런 거 받으면 우리 최평론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최평론 같이 성격이 좋은 분도 그런 네네네. 거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좋죠. 관심의 표현이니까. 전 되게 고마워요 그분들한테. 근데 다만 페이스북 이런데 패친이 제가 이제 아빠니까 애들도 같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아빠가 뭐 유명한 방송 평론가인데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욕이 막 난무하면 아이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인에게 공개한 이런 데는 좀 그런 댓글을 자제해 주시고 그럼 더다니까. 은밀한 쪽지나 이메일로 주시면 혹은 뭐 문자로 주시면 제가 잘 보고 그래 답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능멸하고 그러니까 좋냐 이 XX들아 뭔지 이런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이제 복수로 쓰셨던데 제가 아니 국민이 농락당하고 국민이 희롱당하고 국민이 능멸당한 것에 비하면 저는 지금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정중하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댓말로 드렸어요. 그럼 답은 안 왔어요? 아니 그래도 긴 답이 계속 달려요. 뭐냐면 거기에 대화가 불가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지금 감정의 배설이 필요하다. 마음대로 다셔라.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지웁니다. 왜냐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분들이 보면 스스로 또 부끄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퇴 없고 절대로 임의 삭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두는데 아직은 모랄이 정상이네.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욕도 반가워요. 나처럼 무플보다 낫죠. 나처럼 지난번에 탄핵 찬성한다고 욕을 한 수천 명한테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네. 이제 고통마저도 둔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매저키스트가 돼 보세요. 좀 학대를 즐겨 보세요. 즐기는 타인들이 욕도 하고 뭐 그러면은 막 고마워하시면 조금 마음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 듣고 그때는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모처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별 말씀을요. 소장이 어쨌든 늘 제가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이 다르지만 민주주의라 늘 토론하면서 전 어떤 분과 토론해도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소장님 늘 지지하고 늘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부 처음에 얘기했던 인연을 보면요 평생 황 소장님하고 뭐 방송에서든 또는 이제 방송 밖에서든 여러 가지 고견을 나누면서 가겠구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득담까지 해주시고. 아우 우리 최평론가님 안 그러면 부르면 제가 왜 왔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오른쪽 왼쪽끼리 많이 싸우는데 저도 또 한때 총대를 메고 싸우기도 했는데 아유, 요즘은 정말 뭐 그렇죠.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사람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정권 잘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내가 여기서 2번인가 3번인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정말요? 잘못했다. 그거 자기 찾아봐야 잘못한 걸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진짜. 잘못을 인정하면 그걸 언제든 가지고 시작할 수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고 그 정권에 또 잘 되라고
방송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도 음.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끄럽지. 그렇지만 아니 결과적으로 틀렸을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게 소장님의 소신이라면 네. 아 이게 뭐 선거나 혹은 이게 정치가 전쟁이라고 친다면 항상 이기는 팀은 없잖아요. 이겼다 졌다. 이게 저는 이 지난번 대선 보면서도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반평생 선거를 해봤더니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 절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확률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마음을 비우면 미식축구 같은 거잖아요. 싸워서 승리와 패배가 있는데 한 큐에 이기고 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야드씩 한 발씩 가서 마지막에 표를 딱 열어보면 어느 정도 간발의 차로 이겼구나, 압도적으로 이겼구나, 혹은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졌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평론은 제가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도 원오브댐으로 어쨌든 5천만 명 중에 이 유권자들이 찍어서 그 결과를 집단 이성이 열어보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부터 박근혜 정부를 전제로 또 방송에서 논평을 하는 거죠. 장점과 단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평론가 중에서 거의 최장수 그런가요? 정말? 쪽으로 되어가고 있지. 소장님도 같이 쭉 오셨는데. 나는 뭐 그냥 맹맹만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최평론가는 지금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 전성시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예능에까지도 네네. 활약을 하는 이 최평론가가 이렇게 장수하는 것은 부끄럽네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2살 많지만은 형님이죠. 또 모질한 거는 배워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최평론가를 평소 제가 뭐 위에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흠모한다면 그렇고 좋아하다가 저는 캐릭터에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처럼 이렇게 센 분들이 막 싸우시면 중간에서 어떡하지? 말리다가 그냥 방송에서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관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캐릭터 설정을 잘하는데 메인 우리는 DC. 그냥 뛰고 봐. 네. 뛰다가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멀리 왔네. 이거 이게 장수형이 있기 때문에 황장수 스타일, 장수형. 여기는 그냥 따라가는 중간 가문의 쫄병형. 그래서 메인 DC가 계신 거고 찍기 다시가 있는 건데 찍기 다시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우간 이 찍기다시가 주식이 되고 메인 DC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최평론가 모시고 아유, 재밌는 시간 감사합니다. 가졌습니다. 또 재밌는 이슈 있을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부를 겁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해프닝이고 이게 무대가 머리시키러 일본 갔다 오면서 참 큰 웃음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가끔씩 뭘 진지하게 하고 또 연출하려는데 항상 그게 좀 엉뚱한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정치권에 가끔 웃음을 주는 부분은 해프닝은 메이커죠. 지난번에 총선 때 공천을 앞두고 옥새를 들고 나르시아라는 걸 저 당시 자신들은 재밌다고 새누리당이 홍보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옥새 들고 날랐다고 그냥 한간에 해자만 되면 되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보는 이 보수 지지자들 중에 부하같이 있는 사람이 더 많게 맞습니다. 만들었죠. 친박 비박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국민들이 보수 지지층까지도 염증이 난 상황에서 그걸 홍보물이랍시고 만들어 놓으니 분통 터지게 만들었다고. 또 그 전에 보면 지지층들. 이항구 공천위원장하고 다투어서 이제 당사에 내려갔는데 영도 딸이 옆에 자신 당사 있는 건물에 그다랗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강 위에 서서 이제 바다 위에 다리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거죠. 저 내려다보는 장면이 보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좀 이 완급 조절이 되지 않아가 맞아요. 좀 지나치게 쇼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달래로 내려간 당직자 뭡니까 당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려갔더니 또 무슨 해치게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별 악의 없이 이렇게 이제 툭툭 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대외적으로 마지막에 완결되어서 보여질 때는 좀 웃음을 주거나. 그런데 이번에도 웃음을 완전히 많이 주는 게요. 그 이제 노룩 패스가
너무 회자가 돼서 실검에 오르고 그 편집한 짤이라 그러죠, 몇 짤. 예. 그게 SNS에 쫙 퍼져 돌아다니는데 저도 오늘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손목 네. 스냅이 뛰어났다. 손으로 아, 손목. 그 큰 가방을 탁 밀어갖고 정확하게 보좌관한테 보내기가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돼요. 이것을 딱 이게 지금 대중의 관심이 노루패스에 쏠렸구나. 그래서 G마켓이라고 저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농구공 파는 데 씁니까? 아니 온라인 쇼핑몰을 다 팔아요. 네. 모든 걸 다 파는데 여기서 무슨 광고 카피를 하나 툭 던졌냐면 이 G마켓에서 판매하는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캐리어, 바퀴 달린 캐리어 아닙니까? 네. 캐리어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옆에 수행원이 안 보이면 말이죠. 툭 던진 캐리어가 저절로 혼자 어디 굴러가서 차에 실리든가 혼자 집으로 가든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이걸 풀샷으로 보면은 수행원이 딱 캐치해서 이제 차로 끌고 가는 거죠. 옆에 같이 이제 가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 재밌는 장면을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주목 트래픽이 생기니까 딱 G마켓이 저는 그 카피가 대박이다. 가끔 자율주행인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시민성 탈모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잔이 생기는 탈모도 있고. 우리 그런데 옛날에 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네. 2부로 깎아주세요, 3부로 네네네네. 깎아주세요. 그래가 또 2부가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가 리브로 깎아주세요 이랬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도대체 2분이 3분이 4분이 그렇죠, 그렇죠. 리븐이 뭔 말인가 몰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얼마나 짧게 깎느냐. 그렇죠. 머리의 길이죠, 길이. 예. 그러니까 2부는 완전 짧은 거고 3부는 조금 있는 거고 스포츠형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저 이 두발 자유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두발 자유화가 돼서 이때부터 이제 2년 동안 자유화였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네. 교복 입고 삭발. 저기 네. 이렇게 하고 3학년 때 조금 풀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저보다 두 학번 선배이시니까 네. 그렇죠. 비슷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머리를 2부와 3부 차이. 지금 생각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스포츠 머리. 3부를 네. 굉장히 이렇게 따졌는데 따졌죠. 어제 노건우 씨는 그 몇 분입니까? 제가 봤을 그거는 때는 거의 이렇게 그냥 그냥 하듯이 깎은 다음에 네. 이렇게 또 이 칼로 네. 이렇게 뒤로 살짝 밀은 것처럼 그걸 뭐라고 빡빡 하냐면 하던데요? 완삭이라고. 완삭이던데요? 완삭이었죠. 완삭이었죠. 완삭.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영화 배우 율브리너 헤어스타일이죠. 율브리너 헤어스타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오늘 어제 추도식이 있는 줄은 노건우 씨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보름 전쯤에 완삭을 네, 하면 네. 조금 길어서 약간 까맣게 해서 네, 네. 조금은 보기가 나았을 건데 네. 추도식 전날이나 전전날쯤 완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건우 씨가 이제는 또 국민들한테 서프라이즈 음. 다 긴장을 시켰다가 이거 완전히 스릴러나 공포 영화다. 아, 오늘 공포 장면이 연출되겠다 했다가 준비된 거 아니냐? 의외로 코미디 영화로 네. 반전을 하는 네. 뭐 어쨌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죠. 보기는 좋았습니다. 만약 그게 이제 일종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면 전 노건호 씨가 대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말 화제가 됐고 그리고 그 유머 멘트가 모든 방송에서 다뤄졌는데 자, 이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정부에 지금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만 단순히 탈모 때문에 탈모가 여러 군데 생겨서 빡빡 밀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고 그 다음 멘트가 또 촌철살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겼다 울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 직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건호 오늘 삭발한 채로 나타난다. 이게 아마 네. 소문이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현장 가서 본 분들이 입소문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어제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가지 않았죠.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장 격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있었고 또 네. 오후에는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추도식이면 좀 애절하고 슬퍼야 되는데 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밝았죠. 한마디로 전성 기념절, 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음, 이 불행하게 이제 자살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비극으로 막 예,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와서 어제 4대강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날짜가 딱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렇게 이제 성전 보고대회를 하면서 전성 기념일을 연상케 하고 어제 또 하이라이트는 저는 스님이 한 명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노건호 씨. 노건호 씨 네네.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노건호 씨가 빡빡 삭발을 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굉장히 이 스님에 가깝게 어울리더라고. 근데 본인이 2년 전에는 저는 어제 노건우 씨 인사말은 방송에 그 뭐 하다가 듣지 못하고 방송이 끝나버려서 못 들었는데 노건우 씨가 2년 전쯤에 거의 정오와 분노에 차서 네. 그 주도식에 온 김무성 당시, 대표에게.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네. 들으라고 굉장히 독설에 찬 독설이죠. 예. 분노에 찬 독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삭발을 했길래 음. 야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고 삭발을 했으니까 오늘 또 저 분위기에 무슨 말을 할 건가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앵커가 또 여자 앵커께서 이렇게 저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황 소장님이 해설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옆에 남자 앵커가 그 부분을 네. 해설해가지고 방송 그만두고 싶냐고. 저 해도 뭐 보기가 좋습니다 할 정도로 하려는데 네. 근데 이분 또 어제 자기가 또 주대사를 하면서 네. 전국에 탈모증을 앓는 분들에게 네. 뭐 힘을 내라고 맞아요. 위로를 전한다. 위로를 전한다고 또 그 이야기를 했고 네. 어제는 완전히 유머에 맞아요. 뭐 이 미국식 유머를 미국식이 보였더라고요. 뭐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대한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줄 알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안 했든 아마 노건호 씨야 저게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인지하는 순간 이제 이 저 실시간 포털 검색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노건호, 뭐 탈모 여러 가지가 그럼 있었습니다만. 출마하려 그러나 네. 검색을 의식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되는 게 요즘에 젊은 분들도 워낙 탈모 고민자가 많은데 황 소장님은 머리가 멋지시잖아요. 뒤에가 좀 빠지고. 아니 저 50대 나이가 되면서 안 빠지는 면 이상한 거고 아, 그래요? 머릿결이 가늘어지고 듬성듬성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머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뭐 반백 혹은 이제 올백이 되셔도 이 머리털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 걸린 분들은 그게 정말 큰 고민인데 어제 그 얘기도 한 거죠. 그 노건호 씨도 이 탈모 반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겨서 원형 할 수 탈모가 없이 여러 군데 일어났다. 생기 뭐였구나. 스트레스에 의하면 원형 탈모.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는 최영일입니다. 네, 이 방송을 하면서 가끔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고 제가 뭐 상대 패널이 되거나 혹은 뭐 같이 여러 명이 집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그 방송 프로를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요, 이 모친은 제 편을 안 드시고 황장수 소장님의 팬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둘이 설전을 벌이고 나오면 너는 왜 황장수 소장님 말이 맞는데 거기에 자꾸 말대답을 하느냐 이 야단을 치시면 전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섭섭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팬이고요.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파이팅! 여러분 2부 하겠습니다. 2부는 어제 참 의미심장한 날이었어요. 그제 저녁에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그렇지만 했죠. 어제 아침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503호 네네. 수의가 아니죠. 사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이 명찰을 달았던 503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갑을 차고 수갑을 차고. 왜 또 수갑을 찬 모습을 안 가리고 보여줬는가? 국민들로 보고 상처받은 마음에 더 좀 받아라. 속이 시원하냐?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면 네. 주인공 러셀 크루가 네. 마지막에 이제 죽이고 황제를 네, 죽이고. 황제를 죽이고 이제 만족하느냐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영화의 관객들이 자꾸 영화 보고 자극적이고 막 에로틱하고 이런 네. 거를 요구하니까 이 할리우드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예, 리들리 스코트 감독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독이 시청자 그러니까 이 관객들한테
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만족하느냐 이걸로 해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극중이 아니라 극 밖에 있는 현대 대중들에게 어디까지 위혈이 낭자하고 뭐 섹스가 등장하는 이 정말 선정적인 걸 원하느냐라고 이제 예.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해석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 그런 날이 대표해서 뭐 속이 쓰리든 말든 가는데 노건호 씨가 삭발했다니까 이제는 이긴 마당에 오늘 앞에 앉혀놓고 무슨 모욕을 뭔 당할까? 소리를 들을 줄 몰라가 그 네. 그냥 박명우 사무총장이가 네, 네. 하는 분을 보냈어요. 쫄뱅이 간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 박명우 총장은 어제 노건호 씨가 삭발을 하고 올라와서 마이크 딱 잡았을 때 저 이제 또 무슨 소리가 나올나 싶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건데 근데 말씀하신 예전에도 노건호 씨가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죠. 직격탄을 날릴 때 사실 마지막에는 예의를 갖추는 듯 아주 꼬집어 비틀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인배 풍모가 넘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NLL 등등 사초 논란 제기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집권해서 좋으냐 이것들아 이런 이제 일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풍모 좋은 네. 사람 하면 또 김무성 그 대인배 대표밖에 없잖아요. 무대 와, 별명 풍모야 아니에요, 무대. 뭐 한국에서 근데 오늘은 그렇지 또 이게 그 노룩 패스가 아 너무 재밌어요. 야나 노룩 패스라길래 이게 뭐 뭔 소리냐 했는데 저도 무슨 뭐 시스루 패션처럼 그러니까 농구 옷 얘기인 줄 알았죠. 그때 농구 선수가 저쪽 쳐다보면서 줄 거라고 보고는 이렇게 안 본 채 이렇게 그럼 제가 딱 받아서 네, 딱 받는 그렇죠, 거라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를 좀 정리하고 네.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가서 거죠. 일본 여행을 혼자 간다 해가 갔는데 네. 또 그 사람 또 옷은 잘 입으시잖아요. 옷 잘 입죠. 뭐 네, 좋더라고요. 부잣집에 가지고 캐주얼한 분위기. 아들인데 캐주얼. 그런데 왔는데 보좌관이 이제 출입구 딱 넣으니까 이제 이거 가방을 딱 들고 오다가 이렇게 딱 숙이는데 앞을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가방 캐리어만 손잡이를 쭉 밀어서 그러니까 양복 입은 수행원이 딱 봤는데 처음에 이걸 편집을 잘 하면 왜 캐리를 쑥 밀고 앞으로 본인은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쭉 가요.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걸 풀샷으로 보면 옆에서 이제 수행원이 딱 그걸 캐치해가지고 가는 건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무대의 측근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이게 문제될 게 없다. 뭐냐 하면 VIP 의전으로 보통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나오는데 하는데 보통 VIP 네. 의전으로 해가 할 건데 그런데 여기가 일반 입국 게이트로, 네, 게이트로 네, 나오는. 일반인들이 나오는 출국 게이트로 자기가 캐리어 끌고 나오다가 앞에 기자들이 도열해서 카메라 들고 쫙 있으니까 기자들이 날 지금 인터뷰로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서 헉 하는 순간 수행원은 옆에 와 있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툭 밀어줬는데 그 사포터를 네. 빨리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해명을요 제 생각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원하고 이 휴식 시간에 캐치볼을 좀 합니다. 그래서 툭 던지면 툭 받는 게 우리가 팀 플레이가 잘 됩니다.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2차 발언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느냐 이걸. 그래서